살면서 한 번쯤 누구나 힘든 시기를 거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시기를 잘 딛고 일어서는 건 아니죠. 극심한 경제적인 공궁에 처했거나 거대한 싱크홀처럼 보이는 실패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할까요? 주눅들고 소외되어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과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을 아시나요? 그는 1908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와의 인터뷰를 계기로 성공학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저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었다고 할 정도로 널리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저서 중에서도 악마와의 대화라는 독특한 컨셉과 당시의 교육, 정치, 종교를 비판하는 민감한 내용으로 인해 숨겨져 있다가 75년이 지난 지금에야 드러난 그의 마지막 유작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1883년생이고 이 책은 1938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니 정말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나폴레온 힐 재단을 통해 불과 10여 년 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삶 전반을 성공하게 헌신하고 성공에 대한 강의를 하며 성공에 대한 책을 쓴 나폴레온 힐이 성공과는 가장 거리가 멀었던 극히 공궁했던 시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1908년에 앤드류 카네기와 만났고 그의 조언에 따라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2만 5천 명 이상과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는 500명 이상의 인물을 만나 실패와 성공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시 자신의 재능과는 상관없이 금전적 보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는 광고업, 캔디 회사, 영업학교, 잡지사, 훈련학교 등의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그만두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돈을 잘 벌어들이는 사업을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만두자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떠들어댔죠. 마침내 1923년 카네기를 만나고 약 15년이 흘렀을 즈음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 발이 묶였습니다. 돈이 없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궁핍하여 생필품을 사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완벽히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17가지 성공 원칙을 정리했지만 스스로 적용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자각했고 망설임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교회에 있는 광장에 가보기로 합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들어 멈춰보니 12km쯤 걸어와 있었다. 나는 마치 그 길의 일부라도 되는 양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상당히 고음으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나의 불안감은 잠잠해졌고 모든 근육의 긴장이 풀렸으며 갑자기 위대한 고요함이 밀려 들어왔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기운 역시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생각의 형태로 내게 다가온 그것으로부터 나는 어떤 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다. 실제로 그것은 카네기의 제안으로 시작했던 성공 철학을 이제는 완성할 시간이 되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너의 마음속에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를 원고로 작성하라 고 말했다. 나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난 순간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길로 돌아서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빠르게 걸었다. 집에 도착하니 성탄절 트리를 꾸미고 있는 이웃집 아이들을 창밖으로 내다보는 나의 어린 새 아들이 보였다. 그 순간에야 나는 그날이 성탄절 이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우리 집에는 성탄절 트리조차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처음으로 비통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한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내 아이들의 실망 가득한 얼굴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타자기 앞에 앉았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그동안 내가 고민하고 발견한 것들을 즉시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타자기에 첫 번째 종이를 끼워 넣고 있는데 몇 시간 전에 교회 광장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이 다시 한번 다가와 나는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인생에서 너의 임무는 세계 최초로 개인의 성공 철학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내게 부여된 임무를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고 노력하는 것마다 실패했다. 지금 너는 행복을 찾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공 원칙을 발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 비로소 내 자신의 행복도 찾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동안 너는 고집스러운 학생이었다. 너의 그 고집은 여러 좌절을 겪으면서 고쳐졌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안에 너는 전 세계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완성한 그 철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때 찾아올 것이다. 어서 시작하라. 그리고 네가 시작한 그 원고를 완성해서 출간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마라.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의 무지개 끝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에게 글을 쓰는 작업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마법 같은 경험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무일푼에 직장까지 잃은 사람이 주제넘게 성공 철학을 쓰겠다는 생각이 터무니없어
그는 글을 쓰는 것을 그만두는 것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거의 석 달 동안 지필 작업에 매달린 끝에 1924년 상반기에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유혹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다시 학교를 통해 사업을 하다가 동료에게 사업을 넘기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데일리 뉴스라는 잡지의 편집장인 도널드 링 멜렛이 힐의 강의를 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힐은 멜렛과 함께 다음 해에 드디어 책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힐에게 어둠이 드리우게 됩니다. 1926년 7월 멜렛이 켄턴 지역 경찰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금주법 시대였고 멜렛은 경찰 내부 부정부패를 발견하여 밀주업자와 경찰과의 관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힐이 그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멜렛과 함께 살해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총기 사용이 허가된 국가에서 누군가 내게 살해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감히 상상해 보건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그에 비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이 일이 카네기가 말했던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위기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나는 평생 처음으로 끊이지 않는 두려움의 고통을 알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살해 위협을 피해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 시간 동안 점점 정신이 붕괴되는 걸 느꼈습니다. 용기는 물론 야망도 사라졌으며 두려움 속에 침잠해 갔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실패의 해결책을 가르쳤던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다시 보이지 않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켄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더 지난 1927년 가을,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나는 집에서 나와 마을 위로 우뚝 솟아있는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어느 공립학교 건물까지 걸었다. 집을 나서면서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건물 주위를 돌면서 혼란스러운 내 머리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정리된 생각과 유사한 무언가가 떠오를 때까지 학교 건물을 수백 번은 돌았던 것 같다. 나는 걸으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반복했다. 탈출구는 있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겠어. 이 말을 1000번도 더 했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자신을 철저하게 혐오했던 나였지만 구원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맑은 하늘에 번뜩이는 섬광처럼 내 혈관의 피를 위아래로 휘몰아치는 어떤 힘과 함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지금은 너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굴욕감을 맛보게 했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카네기가 또 다른 자아에 대해 언급했던 말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카네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생각났다. 그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연구하는 나의 임무가 마무리될 무렵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다른 자아는 역경의 상황을 겪은 후에 나타나며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해 습관이 달라진다거나 자꾸만 공경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말했다. 조금 전만 해도 학교 건물을 맴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하늘 위를 걷고 있었다.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갇혀있던 나 자신이 이제 막 풀려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토록 험난한 역경의 시간이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가르쳤던 나의 성공 철학의 타당성을 시험해보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지않아 나는 나의 성공 철학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만일 효과가 없다면 그때까지 집필한 원고를 불태워 없애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신 운명의 주인이요, 당신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말하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마침 산 위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밝은 빛은 난생 처음 보았다. 가만히 그 빛을 응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너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전해왔다. 이제부터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도 좋다. 두려움 없는 단호한 마음으로 용기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의 역경을 초월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화학적 변화가 난생 처음 맛보는 환희의 순간으로 나를 데려갔다. 혼수 상태에 빠져 무기력했던 내 두뇌는 그때부터 분명하게 사고하기 시작했다. 나의 이성적 기능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몇 개월간의 기나긴 고통을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잠깐 동안 행복했다.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이 내게 힘들게 연구하여 얻은 성공 원칙의 타당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르자 나는 조용히 멈춰 서서 가지런히 발을 모으고 무엇에게 누구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수경례를 했고 몇 분간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런 나의 행동이 처음에는 바보같이 느껴졌지만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이번에는 명령의 형식으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군 사령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 짧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였다. 명령은 다음과 같았다. 내일 자동차를 몰고 필라델피아로 가라. 그곳에서 너는 너의 성공 철학을 출간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명령은 더 이상의 설명도 번복도 없었다. 나는 명령을 받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깨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뛰쳐나와 옷가지를 챙기며 필라델피아로 떠날 채비를 했다. 내 이성은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작정 필라델피아에 가서
8권짜리 전집 출간에 필요한 2만 5천 달러를 도대체 누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야 하지? 막막한 마음에 나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말을 하는 것처럼 명료하고 뚜렷하게 떠올랐다. 지금은 질문은 하지 말고 명령에만 따르라. 이번 여행은 너의 또 다른 자아가 이끌 것이다. 필라델피아에 가려고 준비하는 내가 터무니없어 보였던 사정이 또 하나 있었다.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나의 또 다른 자아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처남에게 50달러를 달라고 하라. 그러면 빌려줄 것이다. 명령은 확고부동했다. 나는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따랐다. 처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처남은 이렇게 말했다. 50달러를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떠나 있을 거면 100달러를 가져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나는 처남에게 고마워하며 50달러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돌아 나오면서 내가 필라델피아에 가는 이유를 처남이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크게 안도했다. 만일 처남이 전날 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들었다면 내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헛수고를 하는 것보다 당장 정신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나를 바보라고 말하는 나의 이성과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나의 또 다른 자아와 함께 길을 떠났다. 밤새 차를 몰아 다음날 아침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1달러쯤 하는 방을 구하고자 적당한 가격의 하숙집을 찾아보려고 했다. 여기서 또다시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주도권을 잡더니 시내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묵으라고 명령했다. 주머니에는 40달러가 조금 넘게 있었다. 따라서 호텔 프론트로 가서 방을 달라고 하는 것은 파산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미 나는 방을 물어보고 있었다. 그러자 나의 또 다른 자아는 스위트룸을 요청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나는 또 다른 자아가 시키는 대로 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아도 그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자아는 계속해서 그를 안내하고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자아는 그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변함없이 돌봐주고 이끌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적합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안내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 호텔방에서 힐은 또 다른 자아의 명령에 따라 2만 5천 달러를 빌려준 300명을 떠올렸고 명단이 바닥났을 때에는 잘 알지도 못했던 엘버트 펠턴이라는 광고주까지 떠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만난 펠턴은 잠시 원고를 넘겨보더니 책을 출간하겠다고 했죠. 펠턴과 계약한 그날로부터 석 달 후 나폴레온 힐의 앞에는 책 전집이 놓여 있었고 첫 인세로 85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힐은 너의 한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자아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자아를 만나면 더 이상의 고난은 없는 것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힐은 또 다른 역경을 겪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기고 70만 평의 땅을 빼앗기기도 하며 전 재산을 예치해둔 은행이 파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고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더라도 모든 적법한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는 또 다른 자아를 만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례를 따르지도 않고 한계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말입니다. 힐에 따르면 또 다른 자아라는 말은 앤드류 카네기가 먼저 전해준 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힐 역시 또 다른 자아를 만났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자아는 다른 사상가들이나 책들이 말하는 신, 근원, 본성, 내지는 또 다른 나, 진짜 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근원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납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다 살아나며 근원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명상을 통해서 또는 메타인지 지켜보기를 통해서 근원에 서서히 다가갑니다. 또 나폴레온 힐처럼 우주의 의지를 생각을 통해서 전달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채널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소리가 아닌 전체인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 다른 영혼인 존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저는 근원과 연결되는 데에는 꼭 천지가 개벽하는 대단한 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힐은 말합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의심, 망설임,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야말로 또 다른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이죠. 이것은 힐이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며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이후부터 지지부진한 경기 침체를 겪어내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적합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역경의 한가운데에 계시다면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 경험으로 당신은 또 다른 자아를 만날 기회를 얻었으며 그를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지난 시간 웨인 다이어의 책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락은 축복이다. 또는 힐의 표현으로 실패는 변형된 축복이다. 이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주가 안내하는 목소리를 곧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는 대로 창조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의 일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사실 이 책에 맛만 잠깐 보셨다고 해야겠습니다. 힐의 인생사의 일부를 들으셨지만 진짜 본론은 이제부터 나올 나폴레온 힐이 악마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종교나 학교가 어떻게 인간을 자립하지 못하게 하는지 비판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역경에서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나 하나님과의 수다와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이건 신이 아니라 독특하게도 악마와의 대화이니 완전히 반대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흥미진진한 이 책을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또는 목표 없이 표류하며 방황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어내시는데 조금의 힘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곁에는 또 다른 나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근원과 연결되어 볼 좋은 기회라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당신은 이길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백일이었습니다.